여러분은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완전한 정적 속에 머물러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잠을 깨우고 출근길엔 이어폰 너머로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집니다. 사무실의 키보드 소리, 카페의 배경음악, 그리고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생기는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뱉어내는 공허한 대화들까지. 현대 사회에서 침묵은 마치 해결해야 할 결함이나 빨리 채워 넣어야 할 공백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 있어? 라며 걱정 섞인 질문이 돌아오고 조용한 사람은 수줍음이 많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기어코 자신만의 침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정적 속에서 남들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냅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에 빠져들 때 사실 그들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그들은 왜 조용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에게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불과하지만 침묵을 즐기는 이들에게 이것은 가장 밀도 높은 연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휴식을 취한다며 듣는 음악이나 백색 소음조차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정보일 뿐입니다. 2013년 생물학 저널 브레인 스트럭처 앤드 펑션에 발표된 이모케 듀크 박사의 연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소리 자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중 대조군으로 설정했던 2시간의 완전한 침묵에서 가장 경이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놓인 대상들의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 별표 해마, 별표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의 휴식을 넘어 뇌의 신경 가소성이 극대화되어 물리적으로 뇌가 재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 처리를 멈춘 시간에 자신의 뇌를 재설계하고 최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기억력과 통찰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소음이 거친 자리에서 뇌 세포가 가장 건강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별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 별표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외부 자극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깊은 정적 속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연결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순간에 사실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작업실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될 때 대면은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을 정교하게 조립하고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깊은 질문들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선명한 답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진짜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허용되는 깊은 자기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침묵은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별표 심리적 방패 별표입니다. 우리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등 즉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려 하죠. 하지만 침묵을 즐기는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침묵이라는 의도적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침묵을 즐기는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즉각 대꾸하기보다 잠시 입을 다뭅니다. 이 짧은 정적 동안 그들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덕분에 감정적인 실언을 줄이고 상대의 의도를 냉철하게 파악하며 결과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서적 권위의 표현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은 대화가 뚝 끊기는 정적의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그 찰나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날씨 이야기를 꺼내거나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며 에너지를 소모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정으로 성숙하고 깊은 관계는 별표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별표에서 증명됩니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친밀함이란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정적을 공유하느냐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가식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별표 공존의 미학, 별표이라 부릅니다.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을 즐기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줌으로써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건넵니다. 비즈니스와 협상의 세계에서도 침묵은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 주도권을 쥐는 쪽은 대개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는 별표 침묵의 효과, 별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나 협상 테이블에서 의도적인 정적은 상대방에게 묘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거나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게 되죠. 반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해 상대의 비언어적 신호 눈빛, 손짓, 호흡을 관찰하며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또한 평소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는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의 100마디보다 훨씬 무거운 권위를 가집니다. 이를 별표 희소성의 원칙, 별표이라 합니다. 침묵을 즐기는 이들의 언어는 정제되어 있고 불필요한 수식어가 제거된 본질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용한 이들의 입이 열릴 때 더 집중하게 되며 그 메시지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 있는 상태를 외로움이라는 질병처럼 취급하지만 침묵을 즐기는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결핍이 아닌 충만한 별표 고독, 별표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자극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외부의 시선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막대한 에너지를 회수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투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친구와 대화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거나 칭찬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침묵의 소유자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별표 정서적 자립 별표를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단단한 오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침묵의 힘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입을 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침묵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3가지 실천적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도망치세요. 우리의 뇌가 침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마트폰의 알림 때문입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정보의 단식을 행하십시오. 이때 느껴지는 불안함을 견뎌내고 정적에 익숙해질 때
앞서 언급한 뇌세포의 재생과 깊은 자기 성찰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둘째, 3초의 여유를 연습하세요.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대화가 끝났을 때 바로 답변을 내뱉지 말고 딱 3초만 머물러 보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당신을 더 신중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이고 본질적인 해답을 찾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셋째, 자신만의 정적의 장소를 만드세요. 집 안의 특정한 의자나 산책로의 특정 벤치 등 그곳에 가면 오직 나 자신과만 대화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주는 심리적 신호는 뇌를 빠르게 이완 모드로 전환해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자신의 조용한 성격이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당신이 침묵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고요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단지 소음보다 깊이를, 그리고 퍼포먼스보다 평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목소리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단단한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통찰은 언제나 침묵의 시간을 견뎌온 이들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침묵은 약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지입니다. 오늘 하루, 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힘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